대장동 재판 이게 1심 중형 선고됐다 지난주에 우리가 네. 의미를 분석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다. 내부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반대에 뒤집혔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여러 뭐 이제 이프로스 게시판에 일선 검사도 반발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검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강비신 검사 이름이 이제 처음에 네. 등장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 그날 토요일 새벽 3시 반께 네, 그 검찰 기자단에 수사팀과 이 공판검사 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자기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런 난리가 났다. 윗선에서 이거를 지금 항소를 포기했다는 식의 입장문을 새벽 3시 반에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딱 어이구. 보자마자 든 생각은 예, 다급하구나. 급하다. 다급하구나. 예, 다급하구나. 예. 그러면서도 이거를 뭐 윗선의 개입에 마치 있느냐 그 일련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걸 흘리듯이 다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세스 이제 강백신 검사까지 해가지고 일련의 과정 그 과정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든 생각은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항소가 진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자기들이 공소한 그 사실 이외에 사실 이미 그 넘어서는 선고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저는 항소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검찰에서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남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남욱은 그날 법정에서 유동규는 자기가 3년 받을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검찰에서 구형한 7년보다 더 높은 8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구형 7년에 반 하면은 반 날리면 3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그 3년 미만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8년 받았어요. 엄청난 질타를 받고 충격이지. 충격받은 유동규 상황이에요. 입장에서는. 그러니 예. 유동규도 입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아하.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자꾸 무슨 그 김만배와 남욱에게 추징된 금액을 못 받았다고 이거 네. 항소를 무슨 수천억을 못 받을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애초에 기소 자체를 똑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 항소 과정 속에서 유동규의 혐의 검찰에서 지금 7년 때렸는데 실제로는 8년 받은 거를 뭐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은 더 줄여달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이런 스탠스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 항소를 마치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이걸 윗선에서 막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데 예. 이건 잘못됐고 이 과정 속에서 진짜 검찰에서 확인해야 될 바는 뭐냐 이 조작 수사가 진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남욱의 폭로, 정영학의 폭로, 정민용의 폭로가 네. 실제로 맞는지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거 자꾸 물타기 하려는 모습이 일단 1차적으로 보이는 거고 1차적으로 물타기하는 그런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과연 검사들이 이렇게 일선의 수사 검사와 네. 공판 검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사들 전성 시대에 윤석열에 대한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풀어주기에 대해서 심우종이 항소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에서 불기소할 때 4시간을 당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차장검사와 일선의 부장검사들이 4시간을 브리핑을 했어요. 맞아요. 풀어주기 위해서.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황제 의전까지 하면서 황제 조사를 펼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난리를 치죠? 그렇네요.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라고 수사가 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하. 그때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더 생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더 과한 형이 나왔는데 선고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마치 그 배임 혐의가 네. 배임 혐의가 다 단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수천억을 더 환수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 윗선에서 막은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율 배반적이고 애당초 이제 대장동 이 사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상관없는 5명에 대한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본류 이미 다른 재판. 사건에서 진행 중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항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걸 항소를 안 했다고 이미 5명이 다 항소를 다 했습니다. 네. 다 한 상황 속에서 형량이야 그 선고 결과보다 안 맞지 뭐 만약에 진짜 자신 있다면 그 추징되는 금액 배임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과 상고심 재상고심도 남아 있으니까 네. 다투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도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이런 글도 좀 그러니까요. 올리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네. 게 정확한 게 아니 남욱의 눈물의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 항소 안 했다는 얘기가 터지고 나서 네.
남욱의 이 눈물의 폭로 정일권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렇네. 예, 이 제가 그렇네요. 기사 개수를 세봤어요. 예. 정일권이란 이름이 제목에 등장하는 언론 매체 그 모든 관련된 기사들이 그러니까 50여 개의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정일권이란 이름이 들어간 제목의 기사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예. 뉴스토마토. 그래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두 곳밖에 없어요. 아니 정일권에 검사 이름이 특정돼서 나온 건 정말 빅뉴스 큰 뉴스인데. 빅뉴스고 난리가 날 거죠. 예. 본문에 들어간 곳이 한 8곳 정도 되고 그리고 50여 개 매체가 썼는데 이 자체를 야. 제대로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 대장동 이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안 했다. 뭐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제 아하. 수천억을 우리 이제 놓치게 생겼다. 네. 이 뉴스는 100곳이 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거 따졌을 때 대장동 사건에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거를 지금 이런 폭로가 이어졌는데 네.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걸 더 키운 듯한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음. 왜 안 다루냐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장이 직접 이름을 말하게끔 했는데 왜 이름을 언급을 안 하죠? 정일권 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최소한 이 입장이라도 들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렇네요. 중요한 지점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이 선택적인 보도의 행태 그리고 검찰이 주말 사이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언론이 또 받아쓰고 있느냐 결국에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기사를 여론 형성을 좀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너무 비교될 정도로 그러네요. 숫자와 양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그런 지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 곱씹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 이 검찰의 행태 그리고 또 김종훈 기자가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도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연어 술 파티 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 회유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지목되어 온 두 건의 편의점 결제 내역이 모두 소주 구입이었다고 법무부가 어제 확인해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예, 김종훈 이게 기자에게. 법무부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조용하게 그 술파티 의혹은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죠. 있었잖아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술파티 날짜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아하. 막 위증으로 기소하고 현재 재판이 또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정성호 장관이 그 논란에 대해서 조용하게 자기가 임명되고 나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을 했어요. 네. 소주를 마셨다는 것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하. 다만 중요한 건 초밥과 연어회가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 그 소주를 마셨다는 그 정황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소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제가 쌍방울에 그 법인카드 내역 3,000건을 2023년 5월, 6월, 7월까지 3,000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했고 5월 17일에 끝자리 1084로 끝나는 카드가 김성태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1년 동안 수원 구치소와 수원 지검과 네. 쌍방울 본사를 계속해서 출퇴근하듯이 또 쫓아다녔던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다 5월 17일에 예. 그 특정한 날짜에 법인카드를 봤더니 아하.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이마트 24에서 1,800원이 6시 37분에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에 네. 앞서서 12,100원이 결제가 그러니까 34분에 6시 34분에 12,100원 그리고 6시 37분에 3분 뒤에 같은 곳에서 1,800원이 결제된 거예요. 근데 요걸 보자마자 예. 밥 먹은 시간 6시 반부터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요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12,100원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12,100원. 1,800원을 보자마자 네. 이거 소주다. 아, 라는 촉이 그냥 1,800원. 빡 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소주가 편의점 소주다. 1,8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확인을 했냐. 이게 참이 있을 거. 제가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사님들한테 술 한 잔 올리다 보니까 소주를 많이 샀거든요. 아, 편의점에서 한 병씩.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한 병 가격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렇네. 제 친구가 편의점을 합니다. 예. 편의점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23년에 아하. 소주값이 1,800원 맞아. 그랬더니 이거 맞지. 참이슬 진로 예. 처음처럼이 다 1,800원이었다는 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제가 요거를 또 확인을 해봤어요. 루트를 통해서. 네. 편의점에서의 실제 2023년에 1,800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1084 카드가 김성태를 쫓아다녔다는 걸 그 증거로 해서 네. 1,800원이 소주의 가격이라고 추정을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아하. 그리고 법무부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를 해요. 아하. 김성태에 대해서 감찰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 고등검찰청이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 전환을 왜 했냐?
그 1,800원 내역이 네. 소주인지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진짜 1,800원이 맞는지. 맞는지를 예. 이마트 24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아. 그리고 그러면은 12,100원이 궁금한 상황 12,100원. 속에서 요거 확인이 안 됐었는데 네. 봉지욱 기자가 요거를 모처를 통해서 내역을 소주 3병과 물 500ml짜리 3병 그리고 담배 한가 봉지 100원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내역이 확인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소주는 340ml입니다. 네. 물은 500ml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3병 3병씩 샀으니까 등가 교환이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소주를 건네라 그랬거든요. 근데 340ml짜리 3개와 물 3개를 샀으니까 예.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3분지에 소주 1,800원짜리 더 산 겁니다. 아, 그래서 넣어서 가려고. 그래서 120ml씩 더 담은 거예요. 예. 그래서 500ml 3병에 소주 4병이 맞는 겁니다. 담배 한 갑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내역을 원래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다가 네. 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드디어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고 맞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1,800원 보도가 예. 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 단서가 됐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취재한 저로서는 네. 너무나 큰 감동이죠. 감격이. 근데 그렇네요.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했던 게 어허. 이게 제가 1년 반을 취재를 했는데 네. 드디어 결론이 맞은 건데 그 오랜 기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 나가지고 고개 빳빳이 쳐들면서 그런 일 없다. 우리 이거 다 확인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 이렇게 들어맞는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네. 야. 결국에는 다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전 부지사 기소돼가지고 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재판해요. 내일 재판입니까? 또 재판받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법무부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김종훈 기자한테 맞다라고 했고 이 진상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근데 박상용 검사, 뭐 정일건 검사 이런 이 사이즈만 좀 차이가 났을 뿐이지 그 일선 검사들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이나 대북송검이나 사이즈만 차이 났을 뿐이지 제가 이 취재를 다 하면서 느낀 바 뭐냐면 똑같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수법이 너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법이 똑같은 상황들이 중앙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죄가 다 나와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유죄가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 파헤치고 하나하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하. 저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작이고 이렇게 지금 조작 수사를 이렇게 증거를 막 조작했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네.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막 이끌고 있거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밝혀내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는 법조 기자를 4년 하면서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밝혀내야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다. 이 두 가지 건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된 5가지 재판이 있거든요. 이 위증교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또 다른 피의자로 이름 올린 그 사람이 별건으로 돼 있거든요. 네. 별건으로 돼 있는 거 수사 안 했어요. 진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위증 사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하. 이름 올린 겁니다. 이거 지금 예. 요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흐름이 똑같아요. 이거 파헤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일선의 김종훈 기자께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시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출근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게 들어가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재산 7,800억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에 안겨준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호, 정진우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재산 압류해야 된다. 대장동 일당에 퍼준 나랏돈 지들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 돈 얘기 계속 하네요. 돈 얘기하면서. 그걸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고 그 과정에서 자꾸 예. 이제 이거를 배임으로 막 이렇게 예. 당시에 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배임 관련돼서 평당 분양가 이번에 지금 물론 이게 정영학의 의견이 지금 기각되고 이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네. 요 지점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영학의 이 평당 분양과 관련된 의견서가 조작됐다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주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의 이 김건희 수사를 무마시킨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나올 겁니다. 이 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돈 얘기 또 검사들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곧 나온다. 예, 그거 계속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건 네. 자꾸 이쪽으로 돈 얘기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조작 수사입니다. 조작 수사다.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조작과 네. 회유 의혹, 압박, 심지어 협박입니다. 그렇네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배 가른다. 또 아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남욱 변호사마저 떨게 만들었던 그럼요. 법조인마저 떨게 만들었던 그 그리고 검찰 수사. 향후 이제 항소심 과정 속에서 어떤 재판 이제 연관된 재판 속에서 이 네.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피의자들 증인석에 설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까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정말 충격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검찰을 믿었는데 사실상 검찰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8년 싶어요. 법정 구성이 됐으니 유동규 입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했고 이미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미 검찰에서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네. 풀어내고 있어요. 기회만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겠고요. 검찰의 행태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제가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